먼저 나스닥 선물부터 개장 전에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시세 체크와 더불어서 이슈 체크, 그리고 전략까지 챙겨보겠습니다. 네, 나스닥 선물 차트 살펴보시겠습니다. 5일선을 지지하면서 숨고르기 양상, 그리고 오늘 CPI 발표를 앞두고 보합권에서 관망하는 흐름 이어졌는데요. 하지만 10시 30분에 발표된 CPI가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장대 음봉이 나왔고 단숨에 1% 넘는 하락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11시 11분경에는 21,510포인트까지 떨어졌고 현재는 1.18% 정도 하락한 21,529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스닥과 관련한 이슈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CPI 발표 전부터 인플레에 대한 우려는 계속해서 이어졌는데요. 오늘 발표된 CPI, 마스터님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오늘 CPI 발표가 됐는데 여전히 물가는 끈적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그렇죠. 너무나도 스티키하고요. 일단은 뭐 CPI 먼저 분석을 하고 네. 왜 오늘 CPI 이렇게 안 좋게 나올 수밖에 없는 원인들을 또 계속 이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너무나도 중요하죠, 우리 시청자 여러분. 자, 오늘 이거 말고 또 내일 또 뭐가 있습니까? 내일 또 PPI가 있어요. 이어서 줄줄이 사탕이니까 오늘 꼭 집중해서 보셔야지 내일까지도 투자 전략이 나오겠죠. 자, 그러면 바로 분석을 들어가 볼게요. 자, 제가 지난달에도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전히 스티키한, 끈적끈적한 지금 인플레이션이 꺾이지 않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전히 똑같습니다. 자, 참 보자고요. 자, 어쨌든 8월 달까지 3.2%, 어쨌든 6월 달, 7월 달 조금은 내려오는 어떤 분위기 속을 가다가 9월 달부터 다시 3.3%, 그럼 9월 달, 10월 달, 11월 달까지 계속 다시 인플레가 스물스물 올라가는 그런 현상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12월에 한 번 또 희망을 줬죠. 3.2%가 떨어졌어요. 야, 이 정도면 그래도 다시 한번 내려갈 수 있겠지. 뭐 3번 정도는 뭐 이해할 수 있어. 분기, 4분기 마감으로 어떻게든 인플레이 좀 꺾이는 그런 거를 보여줬는데 오늘 다시 3.3%로 다시 회귀하는 그런 상황들을 보여줬어요. 그죠? 자,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코 전년 대비 지수입니다. 자, 이런 경우를 봤을 때 지금 결론적으로 따져보면 여전히 인플레이션이 꺾이지 않고 있다. 이 데이터를 보고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뭐 여러 가지 뭐 요인들이 있겠죠. 아무래도 이제 뭐 관세에 대한 그런 이슈도 있을 테고 여기는 관세에 대한 이슈가 이슈가 나오기 전이잖아요. 1월 달 취임하기 전인데도 이렇게 안 좋게 나왔다는 거는 이제 관세가 이제 계속 부과가 지금 뭐 벌써부터 얘기가 많죠. 트럼프가 벌써 뭐 철광석, 알루미늄까지도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또 자동차, 반도체까지도 이렇게 계속 나오는 상황에서 상당히 파월 입장에서는 골치가 아픈 지금 데이터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럼 결론적으로 이런 얘기가 어때부터 흘러나왔느냐를 아는 게 우리가 차후 전략을 짜는데 아주 중요한 그런 요인이 되겠죠. 그럼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이어가도록 그렇게 할게요. 화면 잠깐 내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두 가지 요인을 먼저 찾아봐야 될 거예요. 데이터 상으로. 일단은 미시건대 기대 인플레이션 한번 보자는 얘기예요. 자, 연준이 바라보는 건 1년치가 있고 5년치가 있습니다. 근데 연준이 바라보는 건 1년치예요. 근데 시장이 바라보는 건 5년치예요. 이것도 참 헷갈려요. 아까 CPI도 시장이 바라보는 거는 헤드라인이고요. 그죠? 그다음에 연준이 바라보는 건 또 코어예요. 그러니까 되게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매매가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죠. 자, 일단은 연준이 바라보는 1년치를 좀 봤을 때 이게 저 이거 보고 데이터 깜짝 놀랐어요. 저번에 나왔을 때 어땠습니까? 예상은 3.3이었는데 어떻게 나왔어요, 지금? 4.3%가 나왔어요. 1% 넘게 나왔어요.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더 올라갈 거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한다는 얘기죠. 그죠? 이걸 보면서 아, 여기서부터 상황이 좀 안 좋게 흘러가는구나 저는 예상을 했어요. 거기다 더불어서 또 어떤 얘기가 또 있었냐면 자, 굴수비 이제 총재 아시죠? 그죠? 자, 그분은 상당히 비둘기파적인 사람이에요.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분이 갑자기 선회를 했어요. 야, 상당히 지금 물가가 안 잡히고 있다. 글쎄, 아까 계속 똑같은 얘기지만 스티키하다. 너무나도 끈적끈적하기 때문에 당분간 물가 잡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금리 인하는 데이터를 보면서
향후 어떤 논의를 해야 될 상황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흘러갔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어떻습니까? 연준 모든 관계자들이 금리 인하에 대해서 상당히 보수적이다. 그런 얘기를 했죠. 예? 거기다가 이제 또 뭐라 그랬어요? 트럼프 얘기 잠깐 하자면 자 1월 말에 1월 30일이죠. 자 파월이 금리 안 내라고 난리를 쳤죠. 니네들 때문에 지금 인플레이션 다 망가뜨리려고 해서 금리를 안 내리면 어떡하겠느냐. 뭐 난리를 쳤단 말이에요. 근데 며칠 전에 또 뭐라 그랬어요? 트럼프가 야 파월 너 금리 안 내린 거 참 잘한 거야. 그게 뭐냐 이거예요. 자 트럼프는 공약을 해야죠. 관세를 하기로 했잖아요. 어떻게든 칼을 뽑았잖아요. 그죠? 전 세계로 뽑지 않았지만 일부 국가들에서 차근차근 진행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이거죠. 이걸 또 알아봐야 돼. 인플레이션하고 너무나 관계가 많기 때문에. 자, 트럼프가 바보가 아닌 이상 지금 인플레이션 다시 스물스물 올라가고 있는 거 분명히 알고 있다란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이걸 갑자기 세게 전 세계에다 다 관세를 때려버리면 이거 엄청나게 파급력이 클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단은 흑자를 많이 대미 수출해서 흑자를 많이 보고 있는 나라부터 하나 둘씩 지금 간을 보고 있다란 말이에요. 그죠? 그것도 꼭 바로 시행하는 게 또 아니죠. 희한하죠. 2월 1일 날 한다 그랬다가 2월 4일로 미뤘다가 또 3월 달 지금 이제 벌써 2월 오늘이 11일이잖아요. 그죠? 11일인데 3월 달에 또 아주 보름 이상 시간이 더 남았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이제 협상 테이블로 간을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트럼프가 요구하는 답을 얻게 되면 관세 정책이 세게 안 갈 여지는 있다. 대신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의 그런 분위기를 보면서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다 생각을 하고 모든 연은 관계자들이 계속 관세에 대한 이슈를 제기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맞물리면서 미시간 내 기대 인플레이션이랑 같이 해서 물가 상승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나마 다행인 게 이제 뉴욕 기대 인플레이션이 예상이랑 3% 동일하게 나왔어요. 자, 예상치에 부합을 했지만 어떻습니까? 여전히 그렇게 좋은 거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이 CPI가 이렇게 물가가 오를 수밖에 없는 원인 제공을 했던 게 전에 있는 백데이터들이 여기에 있었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럼 여기하고 어울려서 당연히 어떻습니까?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면 뭐가 올라가요? 금리가 뛰고 달러가 뛰게 돼 있어요. 그죠? 요것도 또 보시자고요. 이거 관련되는 또 상품들이 있으니까 화면 잠깐 내리고 또 말씀 또 이어갈게요. 화면 잠깐 내리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네, 강달러가 이어질 수 있는 또 원인이 물가 상승에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런데 사실 트럼프는 강달러를 원하는 건 아니지 않나요, 마스터님? 근데 그게 네. 좀 어차피 이제 내일 온라인 강의는 탈 얘기인데 네. 트럼프는 강달러를 원할 수밖에 없어요.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왜 그러냐면 자, 인플레이션은 누가 뭐래도 어떻습니까? 어차피 인플레이션 관련이 있는 거니까 또 이 얘기 말씀하시니까 이어갈게요. 자, 트럼프는 지금 관세 정책을 하게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에는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니까 어떻게 돼요? 올라가면 일단 인플레이션 자극할 수 있는 거를 억제를 하려면 어떻게 돼요? 강달러를 시켜서 그러니까 해외 자본을 계속 미국에 들어오게 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주식시장이 활성화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관세로 해가지고 어떤 해지를 또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일석이조 효과를 노리겠다는 거예요. 저는 베센트 장관이 그 얘기했어요. 트럼프는 강달러를 원한다. 바로 그런 계략이 지금 숨어져 있는 거예요. 거기다 또 더불어서 얘기하면 자, 강달러가 되면 어떻게 돼요? 일본하고 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엔캐리 청산. 자, 만약에 강달러 나고 약달러 돌아서고 일본이 엔화 강세로 돌아가면 엔캐리 청산이 다시 한번 스물스물 저번 8월 달 5일처럼 올라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시바 총리하고 어떻게 돼요? 트럼프하고 또 정상회담을 했잖아요. 거기다 또 그 미국 재무부 장관하고 일본 재무부 장관도 화상 통화를 했단 말이에요. 거기서 분명히 엔캐리 청산 얘기가 나왔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 우리 서로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니까 조금씩 조절해 가면서 가자. 그런 얘기 분명히 했을 거예요. 저번에 8월 5일도 똑같아. 엘렌이랑 또 얘기를 했어요. 뒤에서 얘기해서 야, 갑자기 이렇게 막 금리 올리면 어떻게 해? 다 죽자는 얘기야? 그러면서 갑자기 그 다음날 다 올라갔잖아요. 하방으로 가다가. 그런 게 지금 서로 모략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트럼프가 원하는 건 강달러다. 트럼프 일기 때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왜? 트럼프 일기 때는 어떻게 경기 안 좋았죠. 그죠? 경기 안 좋았으니까 어때요? 관세 막 부과 많이 해서 피해를 최소화시켜야 되잖아요. 지금은 어떻게 돼요? 너무 경제 좋잖아요. GDP 좋고 노동시장 좋고 실업률 좋고 또 이런 상황에서 굳이 약달러를 필요가 있습니까? 그래서 강달러로 간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그 10년물 국채 한번 보자고. 10년물 국채. 자, 10년물 국채 어떻습니까, 지금? 자, 4.6으로 다시 튀어 올라왔어요. 자, 이게 뭐 4.4 언저리까지 갔다가 이게 좀 내려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수하고는 반비례 관계 있죠. 자, 그러면 이게 내려왔으니까 어느 정도 진정이 되는구나 했더니 오늘 CPI가 발표가 되면서 찬물이 끼얹었어요. 그죠? 자, 이렇게 되면 또 어떻게 돼요? 기업 입장에선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겠다. 그렇게 또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그다음에 여기 밑에 보도 어떠세요? 달러 인덱스 다시 108.35로 튀어 올랐어요. 자, 이렇게 오르니까 또 어떻게 돼요? 엔화 또 약세로 돌아섰죠. 그죠? 이런 상황들이 삼각관계에 있다란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안전자산을 선호를 하죠. 너무 불확실성이 크니까. 그래서 아까 좀 이따 골드도 말씀드리겠지만 안전자산으로 사람들이 이동할 가능성이 너무나도 높지 않겠느냐. 왜? 여기 10년물 국채라든지 뭐 10년물 국채도 안전자산에 속하지만 되게 불확실성이 크죠. 그리고 달러 인덱스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들 때문에 상당히 복합적인 상황이다. 그래서 요거를 바라보면서 내일 PPI도 일단은 높게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일까지도 3대주 특히 나스닥은 하방에 압력을 더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미국의 물가가 끈적하다는 것을 확인시켜 줬었던 오늘의 CPI인데요. 내일 PPI도 또 높게 나오면서 나스닥 선물은 조금 더 하방 압력을 받을 수도 있겠다라는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발표 전에 미시간대 인플레이션이나 또 굴수비 총재 발언 등을 통해서 오늘 결과 이 발표, CPI 발표와 관련돼서 미리 힌트를 줬었는데 따라서 여러분들 나오는 뉴스들 그리고 이슈들 잘 챙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기본적 분석 항상 잘 해놓으셔야 합니다. 그런 기본적인 분석 들으셨다시피 천명 마스터님이 잘 해주시니까 내일 있을 무료 공개 방송도 잊지 마시고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럼 계속해서 인베스팅닷컴에 따르면 현재 기술적인 분석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간 기준으로는 매수 사인을 주고 있습니다. 12개 지표들 중에서 5개의 지표가 매수를 가리키고 있고요. 시간당으로 해서 봤을 때에는 중립 사인입니다. 매수와 매도 각각 3개의 지표씩인데요. 매수는 MACD와 오실레이터 그리고 브랜베어 파워, 매도 같은 경우는 CCI와 하이로스 ROC가 현재 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스터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팻말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마스터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빠밤. 매도 사인 주셨습니다. 네, 아무래도 오늘 CPI 영향으로 인해서 하방으로 많이 열렸기 때문에 그래서 매도일까요? 그렇죠. 일단은 뭐 시장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매도의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열려 있고요. 네. 자, 기술적으로 일단 분석을 해도 확실히 오늘 하방의 압력을 좀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자, 일단은 주봉을 먼저 볼게요.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자, 월봉은 월초만 보시면 됩니다. 주봉은 주에 시작할 때마다 주봉을 보면서 큰 그림을 그리셔야 돼요. 그죠? 여러분이 단순히 그냥 뭐 1분봉, 3분봉, 5분봉하고 근시안적인 매매를 하지 마시고요. 자, 일단은 뭐 우리가 추세를 알아야 얘가 하방인지 상방인지 일주일에 어떤 마스터 플랜을 가져가잖아요. 그래서 항상 그렇게 멀리 바라보는 그런 매매를 했을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실력이 상당히 향상이 되겠죠. 그러니까 항상 주봉을 먼저 보고 그날 매매 어떤 포지션을 잡아가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주봉을 먼저 볼게요. 자, 제일 상단이 뭐예요? 제일 상단이 일단은 여기가 5일선이죠. 5일선. 지금 보면 저희 3주 거의 박스권이에요. 5일선하고 21선 사이에서 계속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만큼 불확실성이 너무나도 팽팽하다는 얘기예요. 그걸 누가 만들었어요? 트럼프가 너무나도 많이 만들어놨어요. 트럼프가 이걸 안 만들어놨다면 얘가 어느 정도 방향이 일정하게 가면서 우리 일반 투자자가 매매할 때 상당히 용이할 수가 있죠. 근데 지금은 그걸 안 만들어놨기 때문에 너무나도 혼재된 시장이다 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자, 지금 주봉 윗꼬리가 세게 달렸죠. 어제 같은 경우에도 윗꼬리가 좀 달리면서 강한 몸집을 만들었죠. 몸통을 만들었죠. 자, 오늘 어떻습니까?
윗꼬리가 너무나 더 세게 달리면서 몸통이 거의 보이지가 않아요. 이게 이제 영망치죠. 정확히 영망치. 자, 더 이상 올라가지 마라. 위에서 찍어 내리는 그런 주봉의 어떤 캔들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일봉. 여기서 이제 주봉 끝났으니까 그러면 오늘도 이번 주도 하락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좀 있겠구나. 그렇게 판단해 보는 거죠. 자, 일봉을 그다음에 확인해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자, 일봉을 보면 어때요? 일봉도 똑같죠. 이제는 60일 이평선이 딱 걸쳐 있어요. 그러면 변곡점이 오늘 뭘까요? 자, 60일 이평선이 붕괴를 하게 된다면 추가적인 하락이 예상이 될 수가 있겠죠. 근데 현재 61선에서 지지를 막 해주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결국엔 또 여기서 5일선이 각도가 35도 이상 꺾이고 있는 상황. 여기다 또 이제 제가 가장 신뢰하는 보조 지표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뭐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이 많이 있지만 제가 30년 동안 사용했던 지표는 MACD 오실레이터입니다. MACD도 마찬가지고요. 여기 보시더라도 일단은 MACD 매도의 시그널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더라도 이틀 동안 매도의 어떤 거래량이 계속 지금 나오고 있고, 그러면 추가적으로 61선을 오늘 봐야 될 건 뭐예요? 여러분들이 장기적인 수익을 가지고 가는, 또 내일까지 오버나잇을 하는 분들은 어떻게 됐어요? 오늘 61선을 약간 건드리니까 지지를 해주면 안 되죠. 여기 몸통이 약간 걸쳐 있어야 돼요. 그러면 추가적인 하락이 예상이 되겠죠. 근데 안 걸쳐 있고 지지를 한다. 그럼 오버나잇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요거를 장타 수익을 가져가시는 분은 61선을 주시를 하시면서 매매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일본까지 분석이 됐고요. 결국엔 진입가죠. 근데 너무 많이 내려와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일단 보자고요.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거 답이 안 나온다. 대응하신 분들은 대박 나셨겠네요. 야, 이거 오늘 뭐 어마어마한데요. 그죠? 네. 야, 이거 뭐 850에서 510이니까 매틱을 먹으면 되니까 지금 350포인트. 야, 뭐 1000티 이상을 드셨네. 와. 하여튼 뭐 오늘 매도로 들어가신 분들은 정말 축하드리고, 자, 기법상으로도 뭐 전혀 손색이 없어요. 무슨 얘기냐? 자, 일단은 제가 매도일 거에 이제 이평선의 배열이 제일 중요해요. 매수일 때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이평선 배열은 뭘까요? 자, 5일선, 21선, 61선, 121선. 그죠? 자, 요렇게 됐을 때 이게 역배열이죠. 그리고 각도가 우하향은 다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요 캔들선은 뭐 거의 70도 가까이 지금 꺾이는. 이 상태에서 올라간다는 건 상당히 무리수가 있겠죠. 그럼 지금 이제 반등을 좀 시도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너무 힘이 없어요. 왜? 여기 밑에 거래량을 보면 정확히 답이 나와요. 자, 중간에 매수 거래량이 좀 튀어나왔지만 지금 거래량, 매도의 거래량이 이길 수 있는 그런 강한 어떤 거래량이 지금 들어오고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죠? 올라가도록 상당히 좀 미진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여진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어쨌든 진입까지 제가 드려야 되니까 잠깐 이거 잠깐 볼게요. 21,570 정도가 되겠네. 21,570. 그 정도에서 저항을 받아줘야 됩니다. 저항을 안 받아주면 기다리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저 쌍봉이 한번 비스무리하게 나와줘야 돼요. 그래서 21,570에서 매도가 저항을 받아주면 여기서 오늘 한 저점까지도 한번 볼 수 있겠네요. 오늘 저가가 21,510이니까 다시 한번 세력가들은 어떻게 돼요? 오늘 저가를 깨려고 분명히 시도를 할 겁니다. 그래서 21,570을 보시고 매도의 포지션으로 가져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스닥 기술적 분석 여기까지 하겠습니다.